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하루를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배우들이 좀 걸어오고 있어요. 네, 금방 기다리시면요. 왜냐면 이 영화는 걷는 영화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 템포 그대로 남산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걸어오셔야 하니까 잠깐만 시간을 드리고 저희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근데 벌써 이 영화 개봉한 지가 2년이 됐더라고요. 네네. 제가 찍은 거는 이제 3년 전이고, 3년 전 끝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갈 때 찍었고, 2년 전 여름에 개봉을 했죠. 예, 그래서 되게 뭔가 여름의 기운이 있는데 여름에 다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감히 이런 질문 여쭤봐도 될까요? 2년이 지난 여름에도 이 영화의 GB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영화만을 곱씹을 수 있는 마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되게 촬영한 것도 또 개봉을 하면서 이제 보는 시간들도 굉장히 즐거운 기억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집의를 할 일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배우들이랑 같이 뭔가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깜짝 상영작으로 상영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기대가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또 이 영화뿐만 아니라 올해 부천영화제에 최근에 만드신 단편도 상영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찬찬히 챙겨보신 분이라면 감독님이 장단편을 얼마나 두고 잘 만드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운인 것도 올해 제가 초에 작업했던 단편 작업이 있어요. 오늘도 상영을 아마 지났는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섹션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배우들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느꼈어요. 네. 배우들이 아, 네. 2년이나 지났는데 뭔가 스크린도 튀어나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여쭐게요. 안녕하세요. 최악의 하루에서 은희 역할을 맡은 배우 한예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하루에서 현호 역할을 연기한 배우 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되게 그 영화와 캐릭터를 곱씹을 수 있는 작품으로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만날 수 있다는 건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질문씩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걸 여쭤보고 객석으로 바로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한예리 배우님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영화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님한테도 되게 축복 같은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은희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영화에서 마치 새 배역을 연기하는 듯한 기쁨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는지. 네. 은희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연기를 할 때도 본인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라는 자아가 그렇게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애 능력치가 쌓이면, 아니면 자신의 삶의 능력치가 쌓이면 괜찮은 사람이 나중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의 의미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해 봤고, 그게 참 큰 재미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화의 결말 이후로 2년이 지난 뒤 은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권율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 현호라는 캐릭터는 근데 진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도 되는지 어. 모르겠지만 정말 얄밉잖아요. 네. 아니 표현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정말 뭐 거시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거시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희가 한 방에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고 사실 네. 부르면 계속 가고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 아 글쎄요. 어떤 일단 통역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시기라는 표현은 어떻게 통역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엉덩이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엉덩이 관련된 어떤 하여튼 뭐 일단 이렇게 오래전에 지금 뭐 2년이라는 시간이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을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인데 다시 이런 자리가 되니까 되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도 않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또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게 언론 기자님들이 안 계시죠? 다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갖추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언이니까 잊어주시고요. 글쎄요, 현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어떤 친구 같은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얄밉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친구 같으면서도 어떤 동생 같기도 하면서도 장난도 많이 치고 계속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희생보다는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요구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다른 지점에서의 뒤틀림은 없는 그런 좀 딱딱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좀 편안한 매력이지 않았을까. 서로의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뭐 바람을 폈다라는 것 비슷하게 어떤 다른 교제가 있었다는 것도 서로 알면서도 만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서로 공격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그 나이 또래 그 친구 같은 어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애증의 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올가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이 맞나요? 네? 이거 따고 있네라고. 배우에게 음료수 뚜껑 따주시는 자상한 감독. 네. 따주세요. 제가요? 자, 그럼 제가 따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와, 배우님 팔뚝이 빛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음료수 뚜껑을 따주신 배우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박수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사실 이게 제일 여쭙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그 은희라는 여자 주인공이 정말 세 남자와 꼬이는 최악의 하루를 그린 이야기이기도 한데 처음과 뒤를 자세히 보면 한 류웨이라는 소설가가 구상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이 더 의미심장한 게 그 소설가와 그 등장인물이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소설가가 그 등장인물한테 이제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결말을 써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감독님이 창작자로서 영화 만드시는 사람으로서 되게 아름다운 마음 같은 걸 담으신 거라고 혼자 오롯이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감독님께서 어떤 마음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셨던 건지가 궁금해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주신 거니까 저는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뭐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게 은이란 한 여자의 하루 동안의 방황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이 중심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 이게 한 사람의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창작이 하는 하나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게 되게 현실극 같지만 그 나름 약간 비현실적인 어떤 순간들도 그려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와세루가 맡았던 료에이와 그 은희가 같이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료에이라는 창작자가 자기가 만든 인물과 같이 걷는 듯한 느낌도 보일 수 있었으면 싶었고 이제 그거 자체가 되게 이 영화에 좀 많은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대망의 관객석에서 손 드시는 분들께 질문하시는 기회를 드리겠는데 먼저 드리고 뒤로 갈게요. 먼저 손 드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예리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고요. 저 진짜 라디오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팬이에요. 너무 떨려가지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진짜 제가 2년 전에 개봉 당시 때 무대 인사로도 봤고, 이제 군대 다녀와서 다시 이렇게 온 건데요. 떨려. 떨리면 다음에 네, 그때 무대 인사에서 이제 예리 배우님께서 료헤이를 대할 때 은희와 이제 뭐 운철 현무를 대할 때 은희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 본 거여서 그게 잘 와닿진 않아 이게 뭐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2차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혹시 그 각각의 반응들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잘 듣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료에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료에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료에이가 어떤 료에이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어색하지만 우리가 소통이 안 되지만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은희의 가장 좋은 그리고 편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았고, 그리고 온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하고 굉장히 가식적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닮아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 닮아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서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저도 떠올리면서 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고요. 이제 현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친구 같은, 그래서 좀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 불쾌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냥 솔직하게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꾸미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못됐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연기를 했어요. 제대 축하드립니다. 또 저 뒤에 안경 쓰신 분한테 간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내릴게요. 저 뒤에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예리 배우님이랑 김종관 감독님 무대 인사의 회차 때 썼던 티켓이고요. 네, 2016년 8월 27일 날 봤네요. 강변에서.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한 질문의 앞부분에 조금 감독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네,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권율 배우님이랑 기털 예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요에이와 은희가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거짓을 시각한다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감독과 그리고 작가 그리고 배우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이야기, 거짓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배우님들과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배우로서 감독님으로서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창작자로 살면서 이제 그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근간에는 제가 뭔가 이게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는 제가 뭔가 겪었던 경험들이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뭐 이게 해체되고 다시 구성되고 하면서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의 본질하고는 또 다른 식의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들을 쌓아가지고 탑으로 쌓아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제 그거 자체는 어쨌든 제가 뭐 삶이나 뭐 창작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시선이나 관점들이나 저 스스로의 진정성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허구가 만들어내는 어떤 힘 같은 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배우들 입장에서 또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거하고 이런 연애에 대한 어떤 속성들, 이야기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차관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글을 먼저 받으면 당연히 거짓이긴 하죠. 근데 영화보다 어쩔 때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너무 다양한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진짜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느낌으로 좀 할 때마다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깃털 이런 단어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깃털 이런 질문이 어떤? 연기를 하시면서 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허구와 진짜의 경계 같은 걸 네. 어떻게 흐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잘 되게 선명하게 구분하는 편인데,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그런 에너지들이 뿜어나져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극 중에 몰입하고 있었던 감정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저는 그런 걸 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되지만 감정적으로까지 그게 묻어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반응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들을 잡아내고 연기하시고 뭐 이런 게 또 영화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앞에 손들어 주신 분께 각오 다른 분 보겠습니다. 마이크 뒤에서 보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애 영화 중에 한 편을 만들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식 개봉 전에는 영화의 제목이 최악의 여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식 개봉을 하면서 영화의 제목이 최악의 하루로 바뀌었잖아요. 혹시 제목이 바뀐 이유도 궁금하고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께서는 최악의 여자라는 제목과 최악의 하루라는 제목 중에서 어느 제목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영화제에 이제 처음에 공개할 때는 최악의 여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약간 중의적인 의미랑 뭐 약간 더 반어적인 중의적인보다 반어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여기에 나온 한 두어 명의 남자한테 최악의 여자로 지목을 당한 거고 최악의 상황을 겪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마스크가 있기를 바랬거든요. 왜 최악의 여자일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최악의 여자로 남지 않는 어쨌든 결말에 대한 것들은 뭐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게 판단을 하진 않을 테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그게 다른 식으로 좀 오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반어적인 건데 어쨌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식으로 오해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약간 그 훅이 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하루로 간 것이 좀 더 많은 관객들이 편하게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잘 바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하루가 더 좋은데요.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사실 최악의 하루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여자라기보다는 모두의 공통적인 최악의 하루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악의 하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이나 한예리 배우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었고 한예리 배우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그 하루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공장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하루 동안의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은 제목이 더 폭넓게 포괄되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최악의 하루라는 제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하루 시리즈가 좀 있지 않나요? 이준 선배님이 단편 영화 연출한 거 맞아요. 무슨 하루? 네, 맞아요. 예. 표절인가요? 그 내용을 봤는데 네. 아 그렇죠. 네, 전혀 내용을 봤는데 네, 전 아무튼 하루가 좋습니다. 네, 더 많은 하루 시리즈를 기다리면서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모자 쓰신 분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북한에 처음 봤는데 그 한예리 배우님의 연기하신 은희 캐릭터가 한예리 배우님의 필모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댄스를 했던 것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를 의도하셨는지 아니면 예리 배우님을 보고 나서 만드신 설정인지 그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게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뭐 그 한예리 배우를 그리고 이렇게 쓴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좀 그렇지만은 제가 어렴풋하게 그냥 그 예리 배우 같은 어떤 느낌의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특정 배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 배우가 안 해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또 이게 근데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 배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뭔가 느낌들을 많이 맞췄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춤장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우리가 이제 처음 작업한 건 권율 배우도 같이 했는데 그 영상 자료원에서 우리가 그 트레일러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춤의 무용의 선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해서 그때 그 기억들이 또 좋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조되고 조금씩 영화로 만들어 나가면서 배우들의 이제 적응을 하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시간이 한 15분? 한 5시 15분 정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뒤에 바로 뒷줄에 손 드셨던 분께 드리고 다시 기회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집이 시간이 되게 짧네요.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류혜이가 인터뷰할 때 그 여성분이 왜 구원하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들렸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 친구는 거짓말을 해서 혼자가 됐는데 류헤이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인터뷰 마무리에서는 혼자 남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게 좀 잘 캐치를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 처음에 연출 그 마지막 장면 도시가 위에 있고 류헤이 혼자서 그 카페에 남게 되는 것을 감독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담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 주제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두 명 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다 보니까 둘 다 거짓말을 못해서 둘이 되게 솔직한 사이가 된 거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또 결론에서는 류헤이가 일본어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아까 첫 번째 그 장면에서처럼 이 애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잘하는 일본어로 거짓말을 해서 구원을 하는 건가?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 과몰입하는 건지 아니면은 의도하신 거고 의도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영화 감사드립니다. 되게 영화를 재밌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에 대한 걸 하자면 은희가 이제 여기는 현호나 움철하고는 어느 면에서는 말로 깊은 관계들을 맺어 나가지만 사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만 서로가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 류헤이하고는 서로가 서툰 영어로 아주 몇 가지의 단어로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런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짧은 관계지만 결국은 가장 깊은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람의 관계성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속성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현경이라는 여자 기자인데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이 소설가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좀 짧은 소설들을 쓰는데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즐겨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소설 속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녀가 약간 내 소설 속의 은희처럼 등장인물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이 그녀를 생각하면서 뭔가 그런 자기가 아이러니한 감정에 빠지는 그 순간을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뒤에 은희랑 둘이 밤거리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날 만난 그 남녀의 그 대화일 수도 있지만 어떤 소설가가 자기가 그 소설 속에 나온 등장인물과 같이 걷고 서로 교감하고 이런 장면으로도 또 비출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레이어가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록도 재미있게 확장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물론은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원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어낸 구성입니다. 마지막에 류헤이가 일본어로 얘기하도록 쓰시는 거예요? 네네.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그의 언어로 하는 거고, 은희가 그냥 이게 현실적인 구성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게 서로가 소통을 안 한다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뭔가 이게 되게 이렇게 환상처럼 끝나길 바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이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여기 앞으로 오겠습니다. 네.
예리 배우님 너무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 2번 보냈었는데 다 읽어주셔서 보면 네, 아쉽지만 다음. 영화를 보면서 은희가 류웨이랑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기를 하실 때 세 배우분들 중에서 호흡이 가장 잘 맞았다고 편안하셨던 분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잠깐 권윤 씨 3초만 바라봐 주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운철 같은 경우 이제 희준 오빠 같은 경우는 사실 8년 전부터 같이 단편 작업부터 했을 때부터 만났던 배우이고 아마 다 합치면 한 4-5편을 같이 했을 거예요. 단편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죽이 잘 맞았던 그런 배우예요. 이 배우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너무 잘 느낌이 와서 그거에 대한 뭔가 재미? 저도 이제 변주를 붙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가 되게 컸던 배우고요. 현호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현호라는 이제 오빠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오빠 아닌 사람을 또 다른 그 현호를 보여줄 텐데 그럼 오빠의 어떤 부분을 오빠가 더 뾰족하게 아니면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서 현호로 보여줄지 그리고 그 현호는 저한테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 모습들을 이제 처음 대하면서 저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하는 또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류에이 같은 경우는 편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사람하고는 가장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는 긴장감이 일단 있었고 또 외국인이라는 긴장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설레는 감정까지도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류에이하고는 실제로 우리가 그 리딩 할 때 처음에 한번 하다가 하지 말자고 그랬죠. 네. 왜냐면 익숙해질까봐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리허설 때 되게 느낌이 좋아서 그걸 고스란히 현장으로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리딩을 하지 않고 헤어지자. 영화를 위해 급하게 헤어지셨구나. 네.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여기 남자분들도 저는 먼저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팬인데요. 그동안 감독님 영화에서는 태아기아로도 그렇고 더테이블이나 다른 영화에서도 보통 여성 배우들이 주연이 되는 그런 영화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법인데 왜 항상 이렇게 여성 배우를 주인공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니까 또 바람은 이렇게 여성 캐릭터들이 많아지는 영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저는 메인 캐릭터들이 그 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영화나 문학이나 보는 취향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들이나 그리고 제가 공감을 하고 그 정서적인 감동을 얻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들의 그 문학이나 영화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권율 배우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냥 단순하게 여배우가 좋은 저는 남자 배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기류. 권율 배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럼요. 네, 좋아하셔야죠. 네, 아이고,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영화제 올해 집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꽉 찬 상영관에 못 봤는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뒤에 상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치 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들 간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자리였는데 끝내야 돼서 너무 아쉬운데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영화제에 있는 또이 GV다 보니까 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 시간이 흐른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즐겁게 웃으면서 막 격이 없이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보다 더 격이 없이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어떻게 보시는 대로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또 최악의 하루를 계속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 또 내후년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땐 진짜 더 격이 없이 제가 슬리퍼 신고 와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만들고 한참 지나서 또 이렇게 영화를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영화제에서 또 초대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번쩍번쩍 손을 내면서 적극적이게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엄청 덥던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그리고 권일 배우님 그리고 저까지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촬영하고 개봉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도 조금 더운 날이었는데 우리 항상 그늘 아래서 촬영을 해서 되게 시원했던 기억들이 있고 개봉할 때도 관객들 만나는 것들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고 또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니까 좋네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10주년 영화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길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 제일 큰 바람은 우리 좋은 배우들이랑 또 다음에 또 같이 좋은 영화들을 또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깜짝 선물로 앞에 질문하신 세 분 있죠? 세 분은 사인 포스터를 드린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주년 영화 상영회에서 뵙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다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